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종전선언 등이 추진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우려는 없다며 이 남북 간 대화는 중요하고 양측 간에 논의해야 할 수많은 의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분리돼 진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 조정 중인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약 8시간가량 인천 부평 공장에서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으로 이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면 사측은 이날 이사회를 거쳐 월요일인 23일 이후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오늘 극접 합의에 이를 경우에 당장 법적 관리를 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GM 사태 장기화로 판매 대리점이 급감하는 등 점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GM 전국 대리점 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00개가 넘는 대리점이 폐업하고 285곳만 남았다며 정부와 GM, 노조 싸움에 대리점과 직원들만 직격탄을 맞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국GM 사태가 2달을 넘기는 동안 지난해 초 4,000명에 달하던 영업 판매 사원은 2,000명대로 줄었고 대리점 판매 수익 역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1분기에만 5조 원 이상이 늘어나면서 5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0조 7,7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월 말보다 3.6%, 1조 7,70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근데 금요일장도 시장 상황 그렇게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양시장 또 따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하는 패턴인데요. 일단은 전일 미국장을 살펴보면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주들 애플 등의 반도체 업종 부진이 나왔고요. 국채 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대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또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수급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래소 쪽에 집중이 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 전자업종, 기계, 철강, 금속 등의 종목이 내림세인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전일 큰 하락을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강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맥을 같이 하는데요.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전일 과열 양상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스닥도 직격탄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지금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북 경협주 전일까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오전장까지 지금 조정이 심하게 나왔었고요. 오후장에서는 조정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4.27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중계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까지 개통이 된 만큼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점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다음 주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좀 두고 보자.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 간의 만남까지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변수들 그리고 조심스러운 반응들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아직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를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 장에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2477포인트대입니다. 2480포인트 위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8포인트 하락입니다. 일주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2484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이내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 코스피는 오늘 하루 종일 박스권에서 갇혀서 상승도 하지 못하고 큰 폭의 하락도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큽니다. 3,550억 원이나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두 주체는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 3%가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폭 상승하고요. 셀트리온 3%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지금 1.88%까지 상승 흐름 줄이고 있습니다. 6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바이오 관련주들인데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시총 오르기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60만 원대부터 50만 9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시총 6위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지금 2천 원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LG화학, 삼성물산 빠지고요. KB금융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폭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72만 8천 원 나오는데 네이버는 사실 정치적인 영향도 지금 조금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의 사용에 있어서 거대 포탈이 감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청원들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네이버가 좀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네요.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890선 터치합니다. 일단 890선 터치하면서 900선 향해 다시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고요. 일주그램 살펴보도록 하죠. 자, 882포인트대까지 장초반에 빠졌다가 891포인트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890선 지지받고 있고요. 이제 900선 향해 다시 달려가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어떨까요? 새 주체가 오랜만에 사주고 있는데 사는 양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은 60억 원, 기관은 31억 원, 외국인은 27억 원 각각 오랜만에 새 주체가 모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대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신라젠이 10만 원 무너졌습니다. 메디톡스 보합권이고요. HLB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 나오면서 10만 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바이로메드도 1.48%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CJNM이 시총 6위로 다시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코오롱티슈즈는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제약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오늘 6%대 강한 반등이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9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슈젤도 하락하고요. 나노스가 상한가 진입하면서 시총 지금 상위권에 다시 랭크가 되는 모습입니다. 카카오뮤직 9만원 회복했고요. 컴투스 올라가고 포스코캠텍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에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 지켜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정도 상승하면서 1066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도 사실 그렇게 재밌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강하게 유입될 것 같았던 외국인 순매수가 오히려 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단 좀 지수 자체가 크게 랠리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 쪽에서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실적 시즌 진입을 하고 법인세 인하 효과 때문에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3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향 조정되고 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컨센서스 대비 부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차익 실현 시점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한국의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게 우호적이 않은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5월 말 6월 초쯤까지는 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 CDS 프리미엄이 간소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랑 금융시장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은 더 크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표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이 수급이라는 측면과 함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남북 협업주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상주하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좀 신고가 행진을 좀 지속을 했었다가 오늘 시장에서 좀 급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털을 겨냥한 그런 전략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오버슈팅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펀더멘털이 좀 견조한 업종이 좋은 것 같고요. 남북 관련해서 수혜주를 꼽자면은 건설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 우호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지금 좀 가격이 빠르게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가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전략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종이나 실적 우호주 그리고 남북경협주에 대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외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들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 볼까요? 네, 앞으로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우호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들 같은 경우도 소강 국면의 상태에 진입을 했고 크게 6월 초까지 6월 FOMC 이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변수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표를 확인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FOMC까지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인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자체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는 점을 좀 들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분기 같은 경우는 좀 잘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이 이미 다 발표가 됐습니다. 남은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전주보다는 저희는 2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갖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을 겨냥한 그런 전략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도드라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조금씩 포트폴리오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조금 더 유리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2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가치주 가운데서도 금리와 연관관계가 높은 은행이라든가 증권, 금융업종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건설, 소재 업종도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볼만한 업종들까지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북정상회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4.27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촉박하게 시간도 남은 것 같고요. 많은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의 방문 그리고 김정은과의 만남 이런 얘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시기 조율 중인 것 같고요. 성사 가능성과 성사가 된다면 의제는 어떤 것으로 될지 이 부분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북미 정상회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보나 외교,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보험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아무래도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라든지 경제적 지원, 그리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당근을 의제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잘 활용한다면은 향후 한국전쟁 종전선언 뒤에 종전 후속 협상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의도했던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그 미국의 핵 우산 폐기라든지 주한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이 진행이 된다면 한학령과 관련된 해제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긴장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못 움직여왔던 관광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중국 시장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루어지게 되고요.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5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정이 그 이후로 지금 조율이 되지 않을까.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김정은과의 만남이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각국 정상들과의 만남이 북한과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영향이,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좀 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지는 상황이라면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그 성장 가능성이 또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일제히 우리나라에 대한 또 기업에 대한 추가 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연간 이자 비용이 4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되고요. 또는 은행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차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에 직간접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움직였다 좀 주춤했던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먼저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 개성공단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추진해왔던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도 다시 곽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그 북한 같은 경우는 비료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료와 관련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가스관, DMZ 평화공원이라든지 대북 송전 과 같은 다양한 그 종목들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우리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최근 행보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TPP 관련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해봐라 했다가 TPP 들어가지 않겠다. 손해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TPP에 다시 재가입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가 TPP에 대한 미국 복귀를 촉구를 한 이후에 좀 복귀와 관련된 검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좀 이전보다 많이 전향적으로 TPP에 접근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미국산 콩이나 돼지고기, 과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체 생산의 거의 60% 가까이 콩이라든지 돼지고기들을 해외 수출하는데 그의 새로운 수출 지역이 확보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TPP가 발효가 되면은 10조 달러에 달하는 그 TPP 11개국 시장을 잃게 되는데요. 우선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 같은 경우는 관세가 9%로 낮아지는 반면에 미국산은 무려
38.5%가 달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1월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예비 선거가 5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부 지역 농업산지 8개 주의 지지율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킨다든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그리고 환율 조정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TPP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기존 11개국이 신규 참가국 미국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11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 조항 같은 부분을 포함시키면은 얻는 이득이 10이라면은 잃는 손실이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요. 더욱이 협상 과정에서 11개국의 결속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협상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전에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TPP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치적인 의도는 다분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 전에 몸쪽에 높은 곳을 던져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고요. 또 흥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목표에 가까운 타협점을 찾는데 상당히 능숙한 기업인입니다. TPP라는 그 미국의 재협상을 거부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미국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미일 FTA 협상에 미국이 이끌어가겠다는 건데요. 즉 트럼프의 속내는 TPP는 미끼일 뿐이고 실제 속내는 미일 FTA 체결하는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참에 그 한미 FTA 개정 협상처럼 대미 자동차 수출 억제뿐만 아니라 미국 차의 그 수입 확대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돼지고기, 햄, 쇠고기와 관련된 농산물 부분에서 일본의 대폭 양보를 요구할 태세인데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 지역에서 패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양국 FTA도 사실상 속도라든지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그리고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라는 얘기들은 드는데 계속 이곳저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기업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도시바 메모리 이 매각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사업 계획에도 지금 차질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유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 독점 금지법 심사와 관련해서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산업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서 서로 반도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항복기를 꺼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그 3월 14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계 기업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중국이 5G 상용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 속에서 퀄컴이 5G와 관련된 전 세계 특허의 15%를 갖고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모두 합쳐도 10%가 안 되기 때문에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거기에 5G까지 중국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최대 통신회사인 중신통신에 대해서도 미국산 부품이나 장비 수출을 7년간 금지를 시켰는데요. 중신통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통신 부품 의존도가 한 30% 전후로 워낙 높기 때문에 납품 지연이라든지 스마트폰 생산 차질에 따라서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받게 되고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도 미국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미국 퀄컴의 그 네덜란드 NXP 그 세미컨덕터즈의 인수도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군 먹문식으로 미중 간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해서 강경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바의 메모리 승인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중국에 지금 견제가 의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에 이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매각에 대해서 이제 작업들을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궁금해요. 어떤 방향성을 좀 갖게 될까요?
네, 중국 상무부가 독점 금지법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은 도시바의 6월 주주총회에서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는데요. 현재 자금률은 15% 전후입니다. 2025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반도체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G2 간에 반도체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낸드 프레시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바 메모리가 한미연합에 넘어간다면 아무래도 지배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참에 도시바의 메모리 힘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게 목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바를 상대로 해서 반도체 가격을 동결시키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SSD와 반도체 메모리 사업 분야를 분리시키는 요구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는 승인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매각에 최종 반대했다가는 도시바의 메모리의 그 경쟁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고 보고 미국이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핵심 육성 기업의 제재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중신통신처럼 다른 중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늦더라도 승인은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도시바 측이 6월에 주총에서 매각을 만약에 말이죠. 이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성은 낮겠죠? 낮긴 하지만 아무래도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일본 내 여론은 현재 비등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바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연합과 합의가 무산이 됐을 경우에는 세 가지 선택 옵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각 가격을 인상하는 협상안을 쓸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 사업부만 따로 떼어내서 상장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반도체 사업 자체를 스스로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끝내 중국이 목리를 부려서 매각이 불발된다면은 아무래도 현재 한미연합의 그 매각 이 이야기 됐던 내용이 187억 달러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경기 화랑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장 가치가 최대 240억 달러까지 재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금난에 시달려왔던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각 자금을 긴급 수혈하면서 3월 말까지 성장 위기를 벗어났고요. 또 지난 12월에는 6천억 엔 정도의 증자에 성공하면서 현금 유동성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일부 주주들이 매각을 중단하고 자체 상장 IPO에 나서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4월 말까지 중국이 심사가 늦어진다면은 다양한 그 옵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로서는 향후 사업 계획을 꾸리는데 좀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변심을 할 확률도 지금 변수도 고려를 해야 될 실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수익률 대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어가 보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